자기 자식이 맞는데 영상 찍는 엄마도 너무 이상하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끼리끼리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끼리끼리라고. 이효선 교수님이 너의 딸들, 네 남편 지금 둘 중에 한 명만 고르라고 한다면 누구 고를 거냐고 했는데도 이 여자는 자기 자식보다는 이 남자를 고르잖아요. 이 남자, 최악의 남자. 돈도 안 벌지, 경제력 없지, 맨날 술 먹지, 셋째 아픈데 바닥에 패대기 치지, 바람 피지, 노래방에서 막 150씩 하면서 여자 불러서 놀지, 이현수녀 캠프 와서도 숙소에서 갑방 쓰니까 또 다른 여자랑 희덕대면서 외도하지. 그런데도 이 남자를 포기를 못해요. 자기가 망신당할까봐, 내가 또 실패했다는 그런 낙인이 찍힐까봐 아예 그냥 이 남자를 전혀 놓지 못하더라고. 이 여자분은 어떻게 보면 이 남자분이 연하잖아요. 5살 연하. 이 여자가 44이고 남자가 39이거든요 트로피처럼 생각하나봐. 내가 비록 돌싱이지만은, 아이가 자녀가 넷이나 있는 돌싱이지만 나 이렇게 연하남 데리고 산다, 뭐 그렇게 착각하고 사나봐. 저는 넷째가 빨리 이 집에서 독립하게 되기를 응원합니다. 아마 이 여자분하고 남자분은, 이 남자는 이 여자가 더 이상 얻을 게 없어질 때까지, 더 이상 내가 빼먹을 게 없을 때까지 계속 붙어있을 것 같은데, 넷째가 첫째, 둘째, 셋째처럼 빨리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참 응원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여기 행실부부에 나오는 여자분처럼, 행실부부에 나오는 남자분처럼 이런 사람도 있다면은 한번 인생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좀 지금 잘못 살고 있나? 이런 거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들 나이가 20대도 아니에요. 남자는 이제 내일 모레 40이고 여자분은 40대 중반이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40대 중년인데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진짜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남편 과거 직업 뭐냐고요? 없어요. 남자의 과거 직업은 없어. 왜 일을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남 밑에서 일을 못 한대요. 자기 성격상. 잠깐 이 여자분이 일하라고 해가지고 전자제품 설치 기사를 한 2달 하다가 그만뒀대요. 남 밑에서 일 못 한다고. 여러분, 이게 남 밑에서 일 못 한다는 말만큼 무식한 소리가 없어요. 천하의 개 무식한 소리가 나는 남 밑에서 일 못 한다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일에는 뭘 배워야 할 수가 있잖아. 뭘 배우려면은 누군가한테 이제 내가 돈을 주든 친한 사람한테 소개를 받든 연결이 돼야 돼요. 자기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남 밑에서 내가 일을 못한다? 건방진 소리죠. 심지어 유튜브나 뭐가 됐든 뭐 자영업조차도 내가 뭘 만들든 내가 영상 찍고 편집하는 걸 배우든 뭔가 배워야지 할 수가 있어요. 남 밑에서. 근데 이렇게 말한 나는 남 밑에서 일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는 자세조차도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식 그 자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찬 가게도 어디 주방이라도 일 좀 해보고 해야지. 맞아요. 우리나라 어머니분들이 깐깐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뭐든지 다 인구수가 그렇게 적지 않고 조그만 나라를 하더라도 엄청 고품질 고퀄리티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되게 깐깐해요. 그냥 넘어가질 않아. 서비스부터 해가지고 뭐 제품이 신선한지부터 해서 진짜 다 하나하나 깐깐하게 본단 말이야. 대충 하는 게 없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서비스 뭐 이런 음식 이런 게 다 발달한 거예요. 퀄리티가 높고 이런 거 자체가. 근데 이런 남자가 반찬 가게에 나가 생각해봐. 누가 그런 반찬 하겠어? 반찬을 만들든 어디서 갖고 와서 유통을 하든 그 누가 먹겠어? 반찬 가게를 만만해보고 뭐 자기가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절대 아무도 이용하지 않죠. 너무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 30대 후반이고 중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세상을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그리고 반찬 가게가 그래 공짜로 한 것도 아니고 돈을 모아놓고 그거를 열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계속 여자 명의 도용해가지고 게임원이나 지르고 있고 유흥업소 여자들한테 돈 쓰고 딴 여자랑 바람 피고 무슨 반찬 가게를 하겠습니까? 누군가랑 같이 하더라도 혹은 투자 봐서 하더라도 누가 이 사람하고 같이 하고 누가 이 사람한테 투자하겠습니까? 아무튼 살면서 이런 사람하고 엮이거나 겪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나랑 친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야. 그럼 진짜 인생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돌아봐야지. 네, 여자분들 신용이 망가졌대요. 남자분이 망가뜨렸대. 그러니까 이 남자가 오므로 인해서 첫째, 둘째는 나가버리고 셋째는 가출하고 넷째도 지금 우울증에 걸리고 이 남자가 지금 가정 해체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남자 뻐꾸기 같다. 뻐꾸기 새끼가 들어오면은 기존에 있던 알들을 다 밖으로 밀어버리고 태어난 새끼도 밖으로 밀어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뻐꾸기 같아요. 한 가정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딸들이 다 같이 살았어요. 이 남자가 들어오면서 해체가 된 거야. 이 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남자 편들고 있고. 너무 충격적인 거는 셋째 정신병원 입원시킨 것도 가족이 동의한 거잖아요. 이 남자가 입원시켜야 된다 가지고 입원시켰는데 이 여자분이 동의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이런 엄마가 있나 싶어요. 이 남자분이 정말 막 무슨 여자분을 접대하는, 여자들을 그렇게 접대하는 그런 남자처럼 키 크고 잘생겼으면 모르는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무 보는 게 힘든 거야.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어. 딸이 넷이나 있는 돌싱녀가 이런 남자를 집에 들였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이 남자가 셋째를 정신병원 보내고 첫째 둘째는 나가 살아버리고 셋째는 가출해버리고 넷째는 지금 맨날 우울하게 살고
살고 있고 지옥 그 자체잖아요. 근데도 이 여자가 이 남자를 포기를 못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셋째에 대한 집착도 너무 끔찍합니다. 여러분 보통은 이 분들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결혼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셋째를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 셋째가 집에 남자친구를 데려온 것도 이 남자 때문에 데려온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 남자가 너무 위험하니까. 자기가 보호받는 생각 안 드니까. 보통은 딸이 있는 가정에 재혼하게 되거나 그랬을 때 남자들이 조심해요. 왜냐면 여자니까. 딸도 내가 재혼한 여자의 딸도 여자기 때문에 조심하고 주의하고 거리를 두고 그게 정상이란 말이죠. 근데 이 남자는 유난히 셋째한테 무슨 뭐 PC방도 같이 따라가고 계속 뭐 어디 데려가려고 그러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다가 딸이 무슨 남자친구 집에 데려오고 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뭐 딸하고 계속 막 셋째 딸이 막 계속 자기 말 안 된다고 싸우고 셋째 딸이 유난히 이 남자분을 좀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좀 경계해서 이 남자분이 셋째 딸을 내보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많이들 생각하는 것처럼 이 남자가 셋째 딸한테 정말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잘못된 뭔가 생각을 갖고 그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남자만 아니었으면은 셋째 딸이 그렇게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도 남자지만은 이 여자분도 내 친딸이잖아. 내 친딸이 그렇게 나가서 살고 있는데 찾아오진 않는다는 것도 이 여자분도 정상이 아니에요. 남자애가 그렇게 밖에 나가서 살아도 매번 걱정돼가지고 너 어디냐 너 이제 들어와라 그래도 부족할 판에 여자잖아요. 여자애 딸이 그렇게 나가 사는데 이 여자분이 찾을 생각을 안 해. 둘 다 문제가 극도로 많습니다. 최악의 부부. 보통은 이혼수용 캠프에 나오는 정말 심한 부부들 봤을 때 어느 한쪽은 불쌍하고 안타깝고 피해자같이 보이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 행실 부부 같은 경우는 둘 다 끼리끼리야. 분명히 이 부부가 재산분할도 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이 남자가 뭐 재산도 많이 없을 거고 재산분할 할 때 또 엄청 심하게 또 싸울 거고 거짓말 탐지기 할 때도 분명 또 심하게 싸울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심하게 해놓고도 불구하고 또 많이 싸울 텐데 아직도 이혼 안 하고 보면은 또 같이 살고 있고 그런 거 보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자분도 그냥 말로만 자식들 뭐 사랑하고 챙긴다 하지 자녀들이 좀 밖에 나가고 셋째 딸도 갖추러 가는 게 이 여자분은 또 정말 뭐 부담이 덜하고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안 찾는 거지 않을까요? 이 남자랑 사는 것도 버거운데 딸들까지 케어할 자신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안 찾는 것도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모성애가 많이 없고 이 남자랑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야. 자기 딸들 낳았긴 하지만은 케어하고 뭐 책임지고 이런 것보다도 이 남자랑 그냥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저는 이효선 교수님이 이 남자랑 사는 거랑 자식들이랑 사는 거랑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했을 때 자식들 안 고르는 거 보고 아, 이 여자분은 모성애가 진짜 없다. 자식에 대한 소중함이 많이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자분도 절대 위로나 동정받을 수 없는 게 사람마다 여자분들마다 자기 취향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남자 취향. 이 여자의 취향이에요. 이 남자가. 돌싱들 중에서도 건실하고 성실하고 차분하고 평범하고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일을 하고 있고 그런 남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남자들하고 만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남자와 연애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던 이 남자와 이렇게 혼인신고까지 하고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이 여자의 강한 남자 취향이기 때문에 저는 이 남자 아니라 다른 남자 만나더라도 이 여자는 계속 이런 남자 비슷한 남자 만날 거라 생각해요. 이 여자의 취향이 이런 남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것들이 자녀들이 어리잖아요. 셋째 넷째가 또 어리잖아. 넷째는 중학생이고 아들도 아니고 딸이기 때문에 조심해요. 아들도 조심하는데 딸은 더 조심할 수밖에 없지. 근데 이 남자가 그렇게 학부모 상담도 가고 이랬다는 것 자체가 이 여자분이 좀 방치한 것도 있고 이 남자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본인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잖아요. 무의도식으로 기생충처럼 이렇게 얹혀 살고 있는 건데 집을 본인 나름대로 또 장악하고 싶어가지고 뭐라도 뭔가 하는 척이라도 하려고 이렇게 했겠죠 아마도. 그러면서 내가 이제 집에 있으면서 양육했다 그런 말을 해요. 막내가 중학생인데 16살이면 중학교 3학년이구나. 막내가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자기가 양육을 했대. 여자는 돈 벌고. 개소리죠. 그러니까 염치가 없습니다. 창피한 걸 모르고 맨날 이 여자하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결혼식 날부터 해가지고 계속 싸우고 했잖아요. 일주일 만에 막 가출하고. 그래서 나가가지고 그러면은 막 외도하고. 이 남자가 외도한 것만 30-40번이 넘는데요. 수십 번 외도했다는 게 뭔 얘기겠어요. 이런 남자랑 외도했다는 게 일반적인 여자하고 뭐 진짜 바람 펴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막 이상한 짓거리 한 거예요. 술 먹고 여자 부르고 여자 있는 그런 데 다니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 남자가 한 짓거리들이. 넷째 똑똑하던데요. 넷째가 너무 글씨도 이쁘고 잘 써요. 저는 이렇게 어린 친구가 똑똑하고 철이 일찍 들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만큼 마음의 병이 심하다 보니까 속에 응어리가 많고 고민이 많아가지고 글을 잘 쓰는 거라 생각해요. 항상 막 생각이 많고 우울하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이면은 한창 아이돌 좋아하고 막 친구들하고 막 떡볶이 먹고 노래방 다니고 노래방에서 막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놀고 그럴 때잖아요. 근데 이제 넷째가 그렇게 글 쓰고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하는 거 보면은 우울한 거죠. 생각이 많고 철이 일찍 든 거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마 지금도 뭐 이분들이 뭐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혼을 안 하실 텐데 그 넷째가 좀 편지 안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 편지가 정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편지 쓴 걸 잘못했다고 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넷째가 너무 착하다 보니까 쓴 편지가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둘이 결혼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된 것 같아요.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여자분들이 뭐 남자들은 이런 환경에서 커가지고 강인해지는 게 좋아. 사는데 문제 별로 안 돼. 오히려 뭔가 생활력이 강해지고 좋을 수 있어. 반대로 여자분들이 이런 환경에서 커서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강해지잖아요. 그게 되게 손해를 봐요. 여성스러움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특히 엄마로 인해서 남자에 대한 편견이 생기잖아요. 남자에 대한 선입견. 남자는 원래 친아빠는 이 여자를 막 때렸대요. 폭력 남편이었대.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재혼한 이 남자는 맨날 툭하면 엄마랑 욕하고 심하게 욕하고 싸우고 물건 집어 던지고 이 남자가 가전제품도 다 부셔버렸거든요. 물건 부셔버리고 화나면 집 나가버려가지고 돈 주고 여자 만나는 그런 데 가서 돈 써버리고 바람 피고 심지어 그런 여자를 집에까지 데려가가지고 이 여자하고 같이 자는 방에서 빨개 벗고 그 짓거리 하다 걸리기까지 하고 그게 넷째가 남자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미지가 생겨버려요. 건강하고 듬직하고 올바른 아빠 밑에서 크면은 남자를 보는 기준이 아 남자는 이런 남자 이렇게 좋은 남자 나도 결혼하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게 생기는데 이 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인간들을 보고 크기 때문에 남자에 대한 막 편견, 혐오 이런 게 생기면서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괜히 막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고 힘들어지죠. 이게 엄청 잘못하는 거예요. 여자분이 이런 남자를 집에 들임으로 인해서 딸들의 인생이 상당히 나쁜 영향을 받은 거죠. 남자가 화풀이를 부인의 자식한테 하는 느낌이다 하시는데 사실 이 남자가 미친 짓거리를 할 때 이 여자가 자기 친 딸들이잖아요. 보호를 해줘야 돼요. 야 네가 뭔데 내 자식한테 그딴 얘기 하냐고 하면서 정말 목숨 걸고 달려들어야 돼. 막아줘야 돼. 근데 이 여자는 그런 게 전혀 없어. 자기 자식에 대한 보호가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남자가 이 여자분들 자식들을 함부로 하는 거고 막대하는 겁니다. 이제 집에 들어서 산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남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 18년 동안 같이 산 이 딸을 무슨 권리로 병실병원에 집어넣고 그래요. 근데 그걸 또 동의하는 이 여자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자격이 없는 사람들. 오히려 셋째 딸 정신병원에 넣어둔다고 했을 때 이 새끼야 니나 쳐가라고 니나 이 집에서 빨리 꺼지라고 그게 맞는데 이 여자분은 이 남자분 말에 동의하고 셋째 딸을 정신병원에 그렇게 넣는 거에 동의를 한 거잖아요. 이 여자분이 무슨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 딸은 분명히 만약에 이혼을 해가지고 이 남자가 그 집에 나가더라도 셋째 딸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이미 나를 정신병원에 가는 거에 대해서 정신병원에 가두는 거에 대해서 엄마가 동의를 한 거 자체가 절대 신뢰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어떻게 해서든지 밖에서 내가 살고 말지 이런 집에 내가 들어와 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그리고 이 남자가 뭔가 사회성이나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사람이라는 그 기본 자체도 안 돼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막 남의 자식 얘기를 욕하고 하는 게 잘 쉽지 않거든요. 내가 지금 재혼한 여자의 딸들이잖아요. 근데 그 딸들에 대해서 막 욕을 막 해.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자기 뭐 친구들 뭐 상담가 직접적으로 이 여자분한테까지도 막 욕을 하는 거 보면은 기본 자체가 안 돼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집이라면은 이런 가정이라면은 아예 끊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떻게 가족을 끊냐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가족들을 절연하는 거예요. 이런 엄마 그리고 이런 새아빠 끊는 것도 내 인생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라는 거지. 이런 가족들을 아예 절연하는 것도. 왜냐면 이런 가정 특징이 나중에 딸들이 성인 되면은 이 여자가 딸들한테 의지하고 막 그래요. 딸들의 발목을 잡아요. 이런 가정 특징이 아예 연을 끊고 내 행복을 찾아서 가는 게 그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가정이라면 나부터 행복해지고 나부터 여유를 챙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걸로 조금 엄마를 도와주거나 하는 건 몰라도 엄마하고 같이 내가 좋아진다? 그건 불가능해요. 이 여자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엄마나 이렇게 새아빠 같이 이런 사람을 내가 뭔가 같이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의 이런 막장 인생에 휘말리는 거예요. 정말 끊어내고 도망칠 필요가 있어요. 이런 환경으로부터. 아무리 못하더라도 이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보다는 조금은 낫거든. 되게 중요합니다. 내 행복부터 우선 챙기는 거. 이 방송 보고 친아빠가 애들 데려갔으면 하시는데 여러분 친아빠도 아마 좋은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막내가 그랬잖아요. 친아빠가 엄마를 많이 때렸대요.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이 남자도 자기 엄마를 때릴까봐 이 남자 비위 맞춰주고 들어주고 한 거래요. 친아빠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데려가면 안 돼요. 넷째가 그렇게 트라우마가 생겨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 그런 거에 대한 공포심이 생길 정도라면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친아빠도. 친아빠만 아니었어도 이 남자가 엄마한테 함부로 할 때 넷째가 이 남자한테 막 뭐라 하고 할 거예요. 반항도 하고 들이대고
네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욕하냐고 하면서. 근데 이제 친아빠가 엄마 때리는 걸 보다 보니까 이 남자도 엄마 때릴까봐 넷째가 막 중재하려고 그러고 이 남자 감정 쓰레기통 되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무서워서. 절대 친아빠도 좋은 사람이 아니다. 요새도 때리는 남자들이 있다는 게 신기해요. 저도 요즘 같은 시대에 때리는 남자들이 있다는 게 기가 막히고 그래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전문가들이 항상 얘기하거든요. 폭력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과는 뒤도 보지 말고 이혼하라고. 외도보다도 더 나쁘게 보는 게 폭력이에요. 폭력. 제가 봤을 때 이 남자도 이미 물건들 다 부셔버리고 난리 났었잖아요. 경찰들도 올 정도로. TV도 던지고 밖에다가 집어 다 던졌대요. 선풍기, TV 막 이런 것들. 이 사람도 또 횟가다 돌면은 분명히 때릴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물건 던지기 시작이잖아요. 물건 그렇게 다 부수고 하는 거 보면은 되게 폭력적인 사람이란 거죠. 저는 살면서 뭘 던져본 적이 없어요. 그 TV 왜 던져? 그걸 왜 던져? 셋째한테만 왜 그렇게 집착할까요? 그 자체가 그게 뭐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 집착한다는 것 자체가 이 남자가 정상이 아닙니다. 저도 제 주변에 자녀가 있는 돌싱분들하고 결혼하는 경우, 재혼하는 경우 진짜 조심하거든요. 혹여나 이제 예민한 친구들 상처 줄까봐, 오해를 줄까봐. 아예 싸움 자체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상대예요. 내가 재혼하는 상대방의 자녀들은 그 자녀들이 나를 받아들이기까지 참아내는 감정으로 견디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이 남자는 1년도 안 돼가지고 내 말 안 된다고 정신병원 보내고 이런 것 자체가 이 남자가 진짜 그냥 정신 나간 짓거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뭐 하나 잘난 것도 없고 그냥 이 여자의 기본조 역할 말고는 하는 것도 없는 사람이 이 집 안에서 장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엄마라도 우리 편 들어주면 모르는데 엄마마저도 이 남자 편이나 들고 있으니까 자식들이 다 도망가는 거죠. 첫째 둘째도 비슷했을 거라 봐요. 이 남자가 통제하려고 하니까 웃긴 거지. 쥐가 뭔데? 이효선 교수님 말대로 누구신데요. 근데 엄마는 자꾸 이 남자 편을 들어. 그러니까 이 집구석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길 가다가 이런 남자가 따라오기만 해도 경찰서에 신고하고 싶을 텐데 무섭고. 근데 이런 남자가 집에 들어와서 산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삽니까? 어느 날 갑자기 준비도 안 됐는데 이런 사람과 집이 넓지도 않잖아요. 근데 내가 같이 살아야 돼. 화장실은 어떻게 가고 샤워는 어떻게 하고 옷은 어떻게 갈아입고 어떻게 불편해서 어떻게 삽니까? 너무 불편해. 지옥이야 지옥. 더군다나 정성적인 남자라면은 한창 예민할 나이에 여자들, 내가 재혼한 여자의 딸들 정말 주의하고 조심하고 지켜주면서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할 텐데 이 남자는 재혼하고 1년도 안 돼가지고 엄청 집착하고 관심 갖고 들이대고 그랬잖아요. 그 거리를 지키질 않았잖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딸들이 아예 관심도 안 갖고 딸들이 이제 가족으로 인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남자는 그런 거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여자들, 그 딸들한테 들이대고 특히 셋째 딸은 막 같이 어디 데려가려고 그러고 딸들이 도망갈만 하다는 거예요. 아마 이 남자는 자기가 계속 장악을 하고 내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서서히 그런 단계에 셋째 딸이 자꾸 반항하고 남자까지 집에 데리고 가니까 그래서 이 남자가 더 셋째 딸한테 감정이 상하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뻐꾸기 새끼가 다른 알들을 다 밖으로 밀어버리고 태어난 새끼도 다 밖으로 밀어버려가지고 죽여버리는 것처럼 계속 그런 단계에 있는데 안 나가고 버팅기는 거야. 셋째 딸은 말을 안 듣고 반박하고 반항해. 그러니까 막 더 미워가지고 정신병원까지 보내고 이 여자가 편먹고 그런 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남자가 좋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남자를 집에 데리고 온지 모르겠어요. 이 여자도. 이번에 행실부부 이 여자의 딸 4명 모두 다 불쌍해요. 다 똑같이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의지할 곳도 없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보호도 못 받고 딸 4명 모두 다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저는 좀 우리나라 이런 지원금 같은 거 있잖아요. 전 국민한테 주는 그런 지원금 그런 거 말고 이런 보호가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해주는 특히 아이들 이런 환경에서 크는 아이들한테 좀 격리해서 분리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좀 잘했으면 좋겠어. 모든 국민한테 막 10만원 20만원씩 주는 것보다도 그럴 돈으로 이미 좀 진짜 보호가 많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해주는 거 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호선 교수님이 넷째 딸하고도 상담해줬잖아요. 넷째 딸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의 인생을 살아라. 절대로 중지하지 마라. 이 사람들의 인생은 특히 네 엄마의 인생은 너의 엄마의 인생인 거고 너가 이 둘의 그 중지하거나 그러지 말고 너부터 행복해지려고 했거든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너무 중요한 부분. 자식은 자식이고 부모는 부모예요. 자식이 뭐 부모 행복까지 도움을 줄 수는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는 게 맞죠. 자식의 힘듦을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게 맞는데 부모가 오히려 이렇게 역전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부모 같지 않은 부모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자식이 부모를 좀 분리돼서 나부터 행복을 찾는 게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자라고 인간 같지 않은 부모를 뒀을 때 그 부모를 내가 도우려고 하는 순간 나까지 같이 지옥에 가는 거라서 정말 별개로 분리돼서 더 빨리 일찍 독립을 해가지고 나부터 행복을 찾는 게 저는 정말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요. 저 출연료를 딸들한테 주겠어. 딸들한테. 딸들 한 명 한 명한테, 특히 막내한테 많이 주고 셋째 넷째한테 많이 주고 첫째 둘째한테 이렇게 돈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한테 돈 안 주고 딸들한테. 여러분 계속 동물을 전기가 흐르는 우리에 가둬놓고 계속 전기로 충격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동물이 우리가 없어져도 본인을 가두는 울타리가 사라져도 계속 그 전기로 스트레스 받는 그거 익숙해져가지고 무기력해져서 탈출을 안 한대요. 감옥이 사라져도 나가질 않는데 계속 그런 학대를 받다 보면은. 사람도 동물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밑에서 살다 보면은 행복하려는 의지 자체가 생기질 않아요. 그리고 사람 자체가 약간 침울해 보이고 어두워 보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은 같이 있을 때 힘이 나고 밝은 사람 만나려고 하지, 같이 있는데 막 같이 처지고 막 사람 자체가 어둡고 그러면 안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게 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부모 때문에 생기는 건데 안타까운 거죠. 다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것도 다 이런 인간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혜성 교수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무료 상담 받아보라고 상담을 건의했는데, 이혜성 교수님이 넷째를 상담하다 보니까 더 뭔가 울컥 하셔가지고 너네들 같은 인간들은 부부 자격도 없고 부모 자격도 없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하라고 권유했다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은 여자는 다른 남자 만나서 집에 들이지 말고 혼자 사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적어도 넷째가 독립할 때까지는, 넷째가 성인 될 때까지는 집에 들이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넷째가 성인 될 때까지는. 이제 이혼 수요 캠프가 아직 초반이고 다음 주에 다른 부부들 상담이랑 심리극도 하잖아요. 그리고 심리극 다음에 거짓말 탐지기 하고, 그리고 또 재산 분할 이런 거 하고 하는데, 이 이혼 수요 캠프에서 행실 부부는 매 순간 서로 엄청 싸울 거예요. 욕하고 저질스러운 패드립도 계속 많이 할 것 같고, 그런 장면도 나올 때마다 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가 왜 문자로 패드립을 그렇게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아, 여러분 셋째가 문자한 것도 보셨어요? 저 못 봤어요. 셋째가 문자로 패드립 했어요? 아, 저는 이 부부가 빨리 이혼해서 좀 넷째가 좀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 부부가 이혼하고 여자분이 다시 딸들 들어와서 딸 4명이랑 잘 사는 게, 그게 이제 넷째가 바라는 행복한 가정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문자 남자한테 한 거예요? 아니면 여자한테 한 거예요? 셋째가 문자를 누구한테 한 거야? 저는 솔직히 이런 사람들 밑에서 크고 있는데 셋째도 착하다고 생각해. 이런 사람들한테서 크는 성경이라면 셋째도 착한 거라 생각합니다. 아, 셋째가 남자한테 엄마 안부 울었어요? 근데 또 그렇게 셋째한테 패드립 듣는 이 남자도 오죽했으면 패드립 쳐먹었을까 싶기도 하고. 보통 자식벌 되는 애들한테 패드립 당하는 거 자체가 잘 안 생기잖아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합니다. 진짜 상상도 안 간다. 자식벌 되는 사람하고 그렇게 트러블 나는 것 자체도 말도 안 되고. 셋째가 봤을 때는 인간 같지 않고 어른 같지 않았다는 거죠. 셋째가 그렇게 이 남자한테 패드립 날았다는 거는. 내 자식이 잘하든 못했든 동거나에 패대기 치고 그러면은 수갑 치고 합의 없다 이렇게 할 거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만약에 자식이 제일 우선될 수밖에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내 애인이고 그런다 하더라도, 혼내더라도 그냥 혼내는 그 선이 있는데, 훈육이나 훈계 거기까지 할 수 있지만은 이 남자가 한 것처럼 패대기 그리고 훈계가 아니라 완전 그냥 쌍욕 그딴 짓거리 하면은 못 만나지. 같이 살 수가 없죠. 실제로 재혼가정, 자녀가 있는 재혼가정인 경우에 같이 살고 있는 남자나 여자가 내 자식들하고 트러블 났을 때 그때 문제가 커져가지고 또 이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녀가 있는 도시분들이 내 아이에 대해서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재혼한 남자, 재혼한 여자가 거의 학대 혹은 지나치게 심한 체벌 그리고 회복되지 않는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자녀를 선택하면서 이혼하는 경우가 되게 자주 흔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은 더군다나 셋째 딸이 아픈데 어떤 사고가 있어가지고 크게 수술해가지고 몸이 회복이 안 됐을 때였대요. 근데 이 남자가 셋째 딸한테 얼굴에다가 뭘 뿌렸다고 했나? 셋째 딸이 이 남자한테 뭘 뿌렸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셋째 딸을 이 남자가 가가지고 패대기 쳐버렸어. 저는 그 목격하는 순간 저도 눈 돌 것 같아요. 내 딸한테 그따위 짓 했다는 것 자체가 이 남자를 절대 그냥 안 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는 동영상이나 찍고 있고 진작에 깨졌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외로움을 못 견디는 여자라서 계속 이렇게 지옥같이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아, 이 남자가 라면을 이렇게 던져버렸는데 셋째 딸이 이 남자한테 얼굴에다가 음료수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셋째 딸 만날 때 소주 2병 마시고 갔다는 것 자체가 틀렸어. 어른 같아야 어른 대우를 하지. 남자 버릇인 것 같아요. 아내랑 대화할 때도 상관없다고 협박하고. 아니, 버릇이 아니라 진짜로 그 물건들 다 부셔요. 심하게 싸웠을 때는 집안에 있는 가전 물건들 다 부셔버렸더라고. 밖에다 던져버리고. 분명히 이제
심리극 할 때 이 남자 가정 환경 뭐 하면서 뭐 아빠가 뭐 그랬다 그런 거 얘기하겠지. 또 아빠한테 학대받은 얘기 아주 혐오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이가 30대 40대가 됐는데도 옛날에 뭐 부모님한테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 영향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비겁하고 비열하다 생각해요. 그거는 10대 20대 그때 끝나야지. 지금 나이가 중년인데 무슨 아직도 부모가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라 가지고 울면서 나도 그렇다고 그게 무슨 변명이 됩니까? 더 그러면 안 되지. 더 그러지 말았어야지. 제일 비열하고 비겁하다 생각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이 먹을만큼 처먹어놓고. 이 남자도 여자도 안 봐도 비디오라 가지고 심리극 할 때 분명히 서로 즙자면서 그럴 것 같아요. 불우했던 가정사 얘기하면서.